8년간 병으로 고생하던 손녀를 위해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서 한국까지 온 한 할아버지.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마디를 남겼다. 여기는 천국이 틀림없군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루이지입니다. 올해 75살이죠.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포도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던 제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죠. 제 손녀 소피아가 병에 걸린 겁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상태는 악화됐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소피아가 창백한 얼굴로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소피아는 제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죠. 로마까지 가는 데만 하루가 걸렸는데 그곳에서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만 저었어요.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병원 장비로는 한계가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밤마다 소피아 곁에 앉아 있으면서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소피아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해외 치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곳은 너무 비쌀 테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한국이라니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한국 의료기술이 정말 뛰어나다고 해요. 특히 희귀병 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던데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력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비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 12살짜리 아픈 손녀를 데리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소피아가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면 모든 걸 걸어보자고요. 집도 팔고 평생 모은 돈도 다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소피아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어쩐지 모를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조선은 절망 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십몇 시간의 긴 비행으로 소피아도 저도 지쳐 있었어요. 특히 소피아는 아픈 몸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려왔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도 어눌한 제가 어떻게 이 낯선 나라에서 소피아를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공항 로비로 나오는데 휠체어를 끌고 있는 젊은 남성이 저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루이지 씨, 소피아 양 맞으시죠?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알아본 걸까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국제환자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마중을 나온 거였어요. 이런 배려까지 해주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죠. 민준 씨가 소피아를 위해 휠체어를 준비해뒀다며 아이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작은 배려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낯선 땅에서 받는 첫 번째 친절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서울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 씨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특히 아이들을 아끼죠. 소피아 양도 분명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민준 씨의 배려는 계속됐어요. 체크인 절차를 도와주고 병원 예약 시간까지 확인해줬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제가 다시 모시러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연락처까지 남겨줬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소피아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만나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특히 민준 씨 같은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호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영어로 서툴게 설명하면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피아가 아프다는 걸 알자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줬어요. 방 온도 조절부터 식사 메뉴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줬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아직 치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도움과 따뜻함을 받다니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치료 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남기고요. 아이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죠. 3장. 상상을 뛰어넘은 병원 시스템.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돼요. 걱정 마세요. 모든 과정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질서정연했어요.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감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이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호텔 같은 외관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유리창이 반짝였죠. 저기가 정말 병원이에요? 소피아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낡은 병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호텔 로비보다 더 고급스러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천장이 높고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접수 창구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능숙하게 안내해줬어요. 루이지 씨와 소피아 양이시죠?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서류 한 장 없이 말만으로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국제진료센터라는 곳으로 안내받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인 박수진 씨가 저희를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모든 과정을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태블릿으로 저희의 예약 스케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초검사부터 시작할 거예요. 혈액검사, 영상 촬영, 그리고 담당 교수님과의 상담까지 모두 하루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각각의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정말 하루 만에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보니 수진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해외 환자분들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혈액 검사실이었는데 깨끗하고 밝았어요. 간호사가 소피아에게 다가와서 안녕, 예쁜 공주님. 조금만 아플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어였지만 몸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 간호사가 이탈리아어로 몇 마디 할 줄 안다는 거였습니다. 논 아베르 파우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이었죠.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말이에요. 다음은 영상의학과였습니다. CT와 MRI 장비들이 최신형이었어요. 기사가 소피아를 배려해서 검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기계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검사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모든 영상이 즉시 전송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교수님과의 상담이 있었어요. 소아과 전문의인 이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신뢰감이 느껴졌죠. 온화한 미소에 차분한 말투였어요. 소피아 양의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교수님이 대형 모니터에 영상들을 띄우며 설명했어요. 다행히 치료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정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교수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들은 고개만 저었는데 여기서는 치료 계획까지 세워주다니요. 하루 종일의 검사 과정이 끝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예약부터 검사, 상담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모든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이게 정말 병원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검사 첫날이 끝나고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소피아 양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탈리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식욕을 돋궜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냄새 좋다. 소피아가 오랜만에 관심을 보였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로 가득했는데 다행히 영어 번역과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추천해준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예요. 몸에도 좋고 따뜻해요라는 설명이었죠. 음식이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마치 가족 식당 같았습니다. 이탈리아 병원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드디어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뜨끈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몇 달 동안 식욕을 잃었다가 겨우겨우 먹고 있었거든요. 첫 숟가락을 뜬 소피아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 웃음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소피아는 웃음을 잃어버렸었거든요. 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아이다운 모습들이 하나씩 사라져갔는데 이 순간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할아버지도 드셔보세요. 소피아가 저에게 권했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정말 깊은 맛이었습니다. 콩의 고소함과 채소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소울푸드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소피아는 그날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어요. 할아버지, 저 배고프지 않았는데 자꾸 먹고 싶어져요. 아이의 말에 정말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이의 말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추가 검사를 받으면서도 소피아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준 거였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소피아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병원 식당에서 먹을 수 있어요? 아이가 음식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와 함께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니요. 특히 아이가 웃음을 되찾은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확신했어요. 여기서 우리 손녀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요.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이준호 교수님이 직접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소피아 양의 경우 수술과 함께 특수 치료가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의료진을 믿는다고 해도 수술이라는 말을 들으니 무서웠어요.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이 얼굴에 다시 불안한 기색이 스며들었죠. 그런데 이준호 교수님의 다음 행동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신 거예요. 곰돌이 인형이었는데 배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양, 이걸 한번 봐볼까요? 교수님이 소피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인형을 이용해서 수술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곰돌이가 소피아 양이에요. 배가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인형의 배를 열어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꺼내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게 나쁜 것들이에요. 이걸 없애고 좋은 약을 넣어주면 곰돌이가 다시 건강해져요. 정말 쉽고 따뜻한 설명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아프지 않을까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이 다정하게 답하셨어요. 조금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곰돌이처럼 금세 나아질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소피아에게 그 인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곰돌이가 소피아 양을 지켜줄 거예요. 무서울 때마다 꼭 안고 있으세요. 소피아가 인형을 꼭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12살 아이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배려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상담이 끝나고 병실로 이동했는데 간호사들의 태도도 놀라웠어요.
소피아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신경 써줬습니다. 공주님, 편안하게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병실도 호텔방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TV도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좋아할 만한 만화 채널도 나왔죠.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병원 식사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소피아가 된장찌개를 다시 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왜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쳤거든요.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으니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단순히 병을 치료받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이준호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괜찮으세요? 교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소피아 양 같은 아이들을 보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다시 병실로 돌아와서 잠든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곰돌이 인형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소피아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은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이게 바로 한국 의료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향한 진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였어요. 병보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6장. 산책로에서 만난 서울의 봄. 수술 전 마지막 검사가 끝나고 의료진들이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니까 오늘은 좀 쉬세요라는 이준호 교수님의 권유였어요. 소피아의 컨디션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며칠간의 한국 생활로 아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밖에 나가서 구경해도 될까요? 아이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병원 근처 공원을 추천해줬어요. 한국은 지금 봄이에요. 벚꽃이 정말 예뻐요. 소피아 양이 좋아하실 거예요. 벚꽃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궁금했습니다.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어요. 소피아는 오랜만에 휠체어에서 내려서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었거든요.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나무마다 탐스러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이게 벚꽃이에요?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이탈리아에도 봄꽃들이 있지만 이런 장관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어요. 벚꽃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주세요. 소피아가 벚꽃나무 아래서 포즈를 취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자고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소피아에게 다가와서 사탕을 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대해주셨습니다. 소피아가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벚꽃을 바라보는데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이탈리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정말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물어보니 소피아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꽃도 예뻐요. 무엇보다 저를 아픈 아이로 보지 않고 그냥 소피아로 봐주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소피아를 볼 때마다 동정의 눈빛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대해줬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소피아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아이가 그 꽃잎을 받아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불어날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잎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까요? 무슨 소원을 빌고 싶은데? 제가 물었더니 소피아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빨리 나아서 할아버지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원에서 2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소피아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벚꽃이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 수술 잘 받을게요. 그래서 빨리 나아서 다시 여기 벚꽃 보러 올 거예요. 아이의 다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벚꽃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할아버지, 꿈에서도 벚꽃이 날렸어요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한국의 봄이 우리 손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하루였습니다. 소피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는데 이준호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소피아 양은 이제 건강해질 거예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안고 살았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복도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죠. 회복실에서 깨어난 소피아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이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소피아 이제 완전히 나았어. 이번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간호사들,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직원들까지 모두가 소피아를 가족처럼 돌봐줬어요. 특히 밤 근무를 하는 김영애 간호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피아가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마다 와서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한국 자장가였는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던 거예요. 영희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소피아 양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불러드릴게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병원 청소를 담당하는 박순자 아주머니도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소피아 병실을 정리하면서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예쁜 공주님, 오늘도 힘내세요라며 응원해 주셨죠. 순자 아주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소피아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됐습니다. 진심은 정말 언어보다 깊은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이철수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아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매일 특별히 맛있게 끓여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공주님 입맛에 맞게 조금 덜 짜게 했어요. 병원 원무과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들을 모두 대신해 주셨어요. 해외 환자분들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만난 민준 씨는 퇴원할 때까지 계속 저희를 도와줬어요. 병원 통역부터 쇼핑, 관광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요? 제가 물어보니 민준 씨가 답했어요. 제 여동생도 어릴 때 아팠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소피아도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 인사말을 열심히 외워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연습했습니다. 퇴원 전날 소피아가 병동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초콜릿이었습니다.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라며 하나씩 나눠줬죠.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동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소피아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한국어로 생일 축하를 불러줬습니다. 오늘은 소피아 양의 새로운 생일이에요. 이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날이니까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피아가 케이크를 자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품격이구나 싶었습니다. 의료기술도 훌륭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따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피아를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거였죠. 제가 그날 밤 일기장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다. 한국에서 받은 모든 도움과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소피아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저희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마지막 검진에서 이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완벽하게 치료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소피아가 벚꽃 사진들을 하나씩 챙겼어요. 할아버지,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자랑할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한 달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국에 왔는데 희망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됐어요. 소피아뿐만 아니라 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까지 공항에 배웅을 나와줬어요. 소피아 양,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소피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아쉬움과 그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죠. 공항 대기실에서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아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이미 한국이 그리워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서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 어딘가에 저희를 도와준 분들이 계시겠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피아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마지막까지 바라봤어요. 안녕, 한국. 고마웠어요라고 중얼거리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가 소피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부터 청소 아주머니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피아를 진심으로 아껴줬습니다. 그 사랑이 아이를 치유시킨 가장 큰 약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출국 전날 밤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있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산 평생의 어느 날보다 이 한 달이 더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감동과 감사를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준 것은 단순히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 따뜻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배웠어요.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이는 병을 치료받은 게 아니라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해서도 한국에서의 추억은 계속됐습니다. 소피아는 학교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라고 소개했죠.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며 모두들 감탄했어요. 지금도 소피아와 저는 매일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벚꽃도 다시 보고 싶고요. 한국은 저희 인생을 바꿔준 나라입니다. 절망 끝에서 만난 희망의 나라였어요. 그 한 달 반의 기억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